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자지구 선단 차단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벤 그비르가 분노를 일으키고 스페인 경찰이 활동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쓴 내용입니다. 합의 최종적인 측면과 세부 사항이 현재 논의 중이며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합의의 많은 다른 요소들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번 합의에 대해 발표된 최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해협을 개방하고 해협을 열고 핵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시간 제한이 있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꽤 탄탄한 방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합의는 걸프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한 모든 나라들은 이것이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란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확신하고 있고 우리 모두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하기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모두 쿼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은 세부 사항만이 공개된, 물론 많은 유출이 있었던, 본질적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살아남을 것이고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농축 우라늄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까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들이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한 복수로 그의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어요. 갑자기 그가 그냥 포기하고 이슬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거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들어요. 여기 있는 다른 패널 분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루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루시, 제 직감으로는 이게 또 다른 수책 같아요. 또 다른 쇼이고 또 다른 속임수이며 저게 또 다른 혼란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린 건가요? 어제 오후만 해도 저도 당신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약속도 취소했어요. 저는 대피소로 달려가야 할 상황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백악관의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참모들의 메모리얼 데이 주말 계획까지 모두 취소한 것을 보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펜타곤 근처의 도미노 피자 가게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까지 썼어요. 와, 정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저는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그냥 넘기고 다시 돌아가서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을 바꾼 건 첫째는 분위기였고 둘째는 그의 트윗들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란 정권이 스티브 위트코프와 파키스탄 측에 핵 물질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처음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인정한 건 처음이에요. 항상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들이 넘겨줄 거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 중에서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 말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저도 루시에게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정말요? 그런데 진짜예요.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샤밧 내내 우리는 이번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샤밧이었고 샤부옷이었고 또 샤밧이었어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있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이야.
그런데 저는 이틀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누가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순간에는 그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느껴요. 그때그때 그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요. 제 생각엔 그는 터키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 같지만 농담처럼 느껴져요. 평화는 없어요. 이란은 여전히 매일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고 그들은 트럼프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에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는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고 겁을 먹은 거잖아요. 겁을 먹었다는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뭔가 놓쳤을 수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벨라미, 당신은 우리를 위해 뉴욕에 잠입해서 부두바에 다녀온 참이잖아요. 그건 정말 원수에게도 시키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벨라미.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죠? 분위기를 느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의견에 동의해요? 아니면 로지 의견에 동의해요? 네, 저도 당신 말처럼 그 사람이 빙빙 돌려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뭔가 확실하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틀렸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타이밍의 문제예요. 가끔은 조급해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싶어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들 결혼식에도 안 가고 골프도 치지 않는 것 같은 미묘한 징후도 있죠. 트럼프가 골프를 안 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정말 중요해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봤어요. 어제 20, 30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다른 일이었어요. 그의 딸이 표적이 된 일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남성이 여러 번 살해당할 뻔한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휴전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예요.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졌고 여전히 많은 이란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끝날지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가 더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패배란 그 정권이 살아남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농축 우라늄을 넘겨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넘겨도 우라늄을 계속 농축할 거예요. 이 모든 건 눈속임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전갈은 결국 전갈로 남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경기죠. 월드컵이요. 2주 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비록 지구 반대편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일이 월드컵 배경에서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말에는 하지가 있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에게 하지 기간 중에는 이런 일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어요. 전통 등 여러 가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도 있잖아요. 전쟁 한가운데서 그걸 맞이하고 싶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 질문은 아까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재 해제하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국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박해할 거예요. 그들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고 대리 세력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60일 이 제재 완화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이 그가 중국과 맺은 거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과 한 거래인지 몰라요. 만약 그가 천천히 그리고 항상 시간을 벌었던 방식대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면 어쩌면 겉보기엔 혼란스러워도 다 계산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심지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도 나름 계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결국 해낼 거라고 느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시처럼 저도 뭔가 달라졌어요. 그가 물러서는 것 같아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제 기자 소식통들이 당신과 루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달라졌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이란이 처음이고 여러 대표가 있지만 누가 책임자인지는 모릅니다. 네. 한 가지는 확실해요.
혁명 수비대든 바시지든 성직자들이든 뭐든지 간에 저는 상관없어요.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말살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서방을 속이자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방을 속일 필요 없이 그냥 싸우자고 합니다. 이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 정권 안에 평화를 원하는 온건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줄곧 말해온 건 트럼프는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을 없애고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것은 사실상, 그래요. 그건 사실상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와 마찬가지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국민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탄도 미사일이나 대리 세력 얘기도 없고 그들이 동의했다는 말만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이란 정권 대표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고요. 우리는 60일 후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만 동의했어요. 하지만 루티, 이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거의 합의에 도달할 뻔했으며 모두 걱정했죠. 우리는 트럼프가 뭘 할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란은 이미 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트럼프를 다시 망신 주거나 그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트럼프가 한 말을 그들이 반박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분명히 그건 합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시게 둘 건데요. 한 가지만요. 월드컵이랑 하지, 그리고 250주년 기념일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11월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잖아요. 항상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를 모욕하는 일도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들은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고 매일매일 처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가 달라졌나요? 네, 그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네. 정말인가요? 혁명 수비대 가족들이 굶주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모두 스위스에서 호화롭게 살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이며 그의 자존심을 기억해야 하고 이게 그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그의 정치적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서 2등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오바마. 그가 절대 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JCPOA와 관련된 오바마예요. 그는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였을까요?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수년 동안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훨씬 전부터 그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왔어요. 마치 내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말하는 소년을 듣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그가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기려고 어떤 대가도 감수할 것입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이제 주제를 바꾸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이 이번 협상에서 배제된 건가요? 저는 걱정돼요. 정부는 매우 조용했어요. 네, 정말 조용하죠. 비비가 조용해지는 건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비비에게 마땅한 수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헤르초그에게 정말 심하게 압박을 넣고 있어요. 심지어 정말 부적절할 정도로 헤르초그에게 비비를 사면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르초그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에 대해 충분히 알아서 트럼프가 결국 승자로 남지 못하는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비비에 대해 생각을 바꿨는지 궁금해요. 그의 사람들도 그를 지지하지 않고 사면도 못 받아. 내 모든 걸 걸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궁금하네요. 그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기서 끝나면 거기 가서 출마해서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들이 가을에 선출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선출할 거라고 했죠. 실례지만 비비도 미국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좋아할 거예요. 누씨, 총리와 일해봤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사실 저는 트럼프를 분석하는 게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비비가 침묵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감히 아마도 당연하게도 공개적으로 어떤 거래든 테이블 위에 올라온 어떤 합의든 비난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JCPO에 대화는 달리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그를 소외시키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매 순간마다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이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덜 언급될수록 올리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반이스라엘 인사들이 그가 네타냐후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레바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편 우리 병사들은 헤즈볼라가 쓰는 $50 드론에 매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휴전이 있지만 농담일 뿐이에요. 이슬람 정권이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게 할 리 없죠. 그들의 본질이 이스라엘 파괴이기 때문이에요.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북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거의 두 개의 다른 전쟁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게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 때문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대화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고 시민들과 민간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들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있어요. 주말 내내 그들은 폭격을 받았어요.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말 그대로 표적이 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제가 알기로 며칠 전 사망한 군인 중 한 명은 교회 안에서 발사된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신성한 피난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헤즈볼라가 교회를 이용하면 더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표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자 지구에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 그리고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미국 시간인지 이스라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두 지도자 모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 적들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하거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헤즈볼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손을 헤즈볼라와 관련해서 묶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한 손을 등 뒤에 묶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공격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처하기 힘든 폭발성 드론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함정이 설치된 건물로 도보로 진입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건 모든 것을 공습으로 파괴하는 대신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일과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물론 인명 피해를 원치 않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00만 명이 대피했어요. 우리가 대피하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그러니까 베이루트 같은 곳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전화로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레바논을 처리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게 그가 트럼프에게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 있잖아요. 주말에 제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 모두 군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서 친구들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래요. 이건 이렇게 살아갈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세요? 당신들은 북쪽에서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거예요. 남쪽에서도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거예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파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그들이 이걸 지역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명은 훨씬 더 넓은 전쟁에 처해 있고 우리는 이슬람 지하디 악의 세력과 더 넓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지리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심점. 우리가 중심이자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방은 끝까지 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나치가 반쯤 힘을 가진 채로 남겨두는 것과 같아요. 정말 우울해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24시간 만에 중동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48시간, 일주일, 60일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봐요. 60일이면 7월 4일 이후가 되죠. 7월 말까지 가게 돼요. 아마 모든 일이 끝난 후 전쟁을 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에밀리가 이번 주에 쓰레기와 영웅, 그리고 이번 주에 쓰레기를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아주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플로틸라와 뱅그비르였죠. 그리고 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주에 쓰레기를 소개할 에밀리 슈레이더를 모셔볼게요.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이타마르 뱅그비르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려던 플로틸라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이 끔찍한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멍청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총리부터 길거리의 평범한 시민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말했듯이 이건 정말 비열한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와도 맞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법과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의 팬이었던 적이 없지만 이 일에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점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강력한 정책이나 강경한 우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의 정책들과 그가 내세운 것들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것에 관한 거죠.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시민들을 보호하고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추진한 사형제 법안을 보면 이것이 단적인 예예요. 그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법원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고 테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마치 테러에 맞서는 영웅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완전히 무능한 바보예요. 그는 나라의 수치예요. 그는 해고되어야 하고 예전에 이미 해고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실제로 더 나아지게 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상황을 잘못 읽고 예를 들어 아랍 세계와 서방 세계를 대하는 차이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 수치스러운 영상과 그의 행동에서 본 것처럼요. 벤 그비르, 이번 주의 인간 쓰레기는 당신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밀리 말이 맞아요. 이 운동은 지루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지루해서 그 남자 디에고 비곤가 뭐든 수갑도 채우지 않아서 일부러 손이 뒤로 묶인 척까지 해야 했어요. 그리고 벤 그비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줄 선전거리를 그들에게 모두 제공했죠. 거의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 유불리를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야이르 골란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군 법무관이 퍼뜨린 가짜 강간 영상, 여기서는 Patriot이라고 부르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토미 요샤니인가 하는 이름의 그 사람이 퍼뜨린 영상이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극좌도 해를 끼치고 있고 극우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전쟁 중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삶만 더 힘들게 해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추종자만 있어요. 정말 아주 적어요. 그리고 의석도 8개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8개 의석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선출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그는 이미 잃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집단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그는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해요. 그는 선거를 위해 나라를 희생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예전에 제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믿는데 정말 분노하게 만들어요. 루시, 너는 다른 의견이 있어? 아니,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특히 제가 옹호했던 정치인들에게 정말 화가 나요. 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요. 네. 모두가 당신을 비난할 때 저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타마르 벤그비르에 대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가 시행한 정책들 중에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줄곧 지지해온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알다시피 테러범들에게 사용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테러범들이 수감된 교도소가 더 이상 여름 캠프나 컨트리 클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에요. 그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성전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가 유치한 짓을 할 때면 예를 들어 그의 50번째 생일 케이크에 아내 사진을 올리고 케이크 장식으로 노란 올가미를 올려놓는 것 같은 행동이요. 아니면 그 플로틸라 중 한 명을 때려 눕히는 일 같은 거요. 우리는 방금 그 플로틸라를 브리트니 스피어스 음악을 틀어서 정말 멋지게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요, 미셸. 정말 아름다웠어요. Whoops, I did it again. 그리고 그 해는 정말 아름다웠죠. 이전 플로틸라에서는 우리가 배에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건넸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벤 그비르가 나타났죠. 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빌미를 줘요. 그는 그들에게 승리를 줬어요. 그들이 원하던 거였죠. 그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요. 그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들이 찾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정말 화가 나요. 저희 모두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 스페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이 상황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경찰은 이런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죠. 참고로 이 일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경찰이 플로틸라 활동가들을 때리는 영상 부분만 봤어요. 한순간에는 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달리고 있죠. 제 말은 이 모든 게 선전이라는 거예요. 사실 경찰은 그들에게 비켜달라고만 요청했어요. 그들은 도착 게이트를 막고 있었고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실제로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그때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했죠. 그리고 벤 가비르의 어리석음을 완화시킨 게 있다면 스페인 사람들이 플로틸라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담긴 바이럴 영상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도 그와 그의 행동에 대해 말하자면 임무보다 자존심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의 유권자들은 그것을 적에게 원하는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봐요. 루티가 말했듯이 모든 게 정말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이번 플로틸라 시즌 전체가 완벽하게 관리됐죠. 그런데 이 바보가 나타난 거예요. 못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채널 10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대략 7년에서 9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서양 여자였는데 네덜란드인이나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ISP,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연대 같은 단체에 잠입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심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왜 헤브론에 올까요? 목적은 혼란을 일으켜 서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곳, 서구가 혼란과 싸우는 곳이죠.
그래서 그녀는 잠입해서 들어가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테러를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저항하고 있다고 해요. 항상 저항하고 있다고요. 그녀가 받은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녀에게 내리는 지시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영상이니 꼭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정말 놀라워요. 이게 바로 그 함대죠? 가자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거요. 그들은 공중도 뚫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하지만 이건 혼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경찰이 자기 국민을 때렸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이제 모든 좋은 나라들이 그렇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모두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나 혼돈을 일으킨다는 걸 알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쉬운 표적이에요. 이제 이 모든 일에 관련된 바보들을 넘어가 볼게요. 루시, 이번 주에 네가 고른 최악의 인간은 누구야? 이번 주 내가 뽑은 쓰레기 인간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건 제이 스트리트라는 단체와 예히엘 라이더 대사님, 우리 워싱턴 주재 대사님이 제이 스트리트가 유대인 사회의 암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분을 공격한 유대인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이 스트리트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반대 투표를 하고 실제로는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언돔, 포대 판매를 막으려고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막으려고 해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제이 스트리트의 대표는 사실 이스라엘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난 우파 이스라엘인의 아들이에요. 그 이유는 벤구리온과의 다툼 때문이었는데 벤구리온이 그에게는 너무 좌파였거든요. 어쨌든 그의 아들 제러미 베나미는 우리가 친이스라엘 유대인 단체라고 항상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들 세계에서는 반이스라엘이 새로운 친이스라엘이라고 봐요. 하지만 예히엘 라이더 대사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면서도 스스로를 친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만약 친팔레스타인이라고 했다면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정직했을 테니까요. 저는 친팔레스타인 단체도 만난 적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친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한 말에 반대한 유대인 단체들은 물론 극자 성향의 급진적인 유대인 단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자들이 바로 제가 말하는 쓰레기들이에요. 저는 예히엘 라이더의 말을 옹호합니다. 저도 동의하며 예히엘 라이더를 옹호합니다. 그가 옳아요. 있잖아요. 그들은 트위터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엇이 좋을까요? 그것조차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 원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매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그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를 보이콧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시온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기껏해야 포스트 시온주의자이거나 최악의 경우 반시온주의자예요. 어느 쪽이든 당신들은 분명히 쓰레기들이고 우리는 예히엘 라이테르와 함께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꺼져도 돼요.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만해요. 제발요.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쇼샤나. 사실 저는 쓰레기 2명이 있는데 서로 관련 있습니다. 한 명은 바리스타고 19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19살인 그녀가 런던에서 유대인 부부에게 내준 커피컵에 나치 문양을 그려 넣었어요. 뭐라고요? 직장에서 얼마나 정신이 나가야 나이 든 유대인 부부를 알아보고 그들의 커피에 나치 문양을 그릴 배짱까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일반적인 신념 체계와 해고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잠깐만요. 해고 걱정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럼 캘리포니아로 가보죠. 여기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 체크인하러 온 이스라엘 커플에게 소리를 지르며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커플은 뭐라고요? 라고 해요. 그러자 그는 나는 그냥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라고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 커플은 또 뭐라고요? 라고 하고 그는 당신은 아기 살인범인가요? 아니면 IDF에서 복무했나요? 라고 해요. 직접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시오니스트인가요? 인사하세요. 안녕, 당신은 아기 살인범인가요? 당신은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서 복무했나요?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서 복무하셨나요? 내 미니게임, 내 미니게임, 내 마이게임. 게임의 인질인가? 그는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계획이야.
지난주 공동 진행자였던 아리엘 코엔이 보여줘요. 그는 실제로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의 고펀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나올 거라고 장담해요. 그가 영상을 올리기 전 이미 캠페인이 시작됐고 12,000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내 단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보는 스스로 일부러 해고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며 자신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멍청이들이 이 남자의 실업을 위해 돈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사기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팔레스타인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죠? 플로틸라가 팔레스타인에 관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도 팔레스타인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최신 스캔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고 유대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양으로 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몰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건 세뇌의 극치예요. 달리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세뇌되어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세뇌되어 있고 소속감을 더 필요로 하고 소외감을 더 느끼고 친구도 더 적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 친구 자비에르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못생기고 패배자라고요.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전부 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멀리까지 퍼졌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에요. 알죠?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으려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맞서 싸울 정체성도 없어요. 또 작년에 똑똑하게 말했듯 저는 좋은 말을 잊지 않아요, 쇼샤나.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에 휘둘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이 바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정말 멋진 쓰레기들이네요. 2명을 고를 수 있게 해줬어요. 매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알겠죠, 벨라미? 제가 꼽은 쓰레기는 숄라 박사라는 여성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왜 의심스러운 영화에 대해 질문해야 하죠? 만약 이게 극우 인종차별주의 행사라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그걸 위해 꼭 흡연자일 필요는 없어. 있잖아.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다른 모든 흑인, 극우 인종을 두고 선 긋는 사람들, 기생충 같은 바보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야. 비위 맞추며 알랑거리는 거지. 너한테 특별하거나 새로운 건 없어, 여자야. 우리는 이미 너 같은 사람을 봐왔고 전례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든 그걸 위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때 우리한테 달려오지 마. 내 얘기는 나는 그녀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특히 X에서. 왜냐하면 내가 아까 루티한테도 말했듯이 그녀는 정말 특권을 많이 가진 엘리트 흑인들과 똑같은 방법론과 언어를 쓰는 사람이거든. 나는 억압받고 있어. 나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 왜 그녀는 나이지리아로 이주하지 않을까? 거기선 그녀가 다수 인종이고 성별 문제도 덜 중요할 거야. 그러면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게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녀는 박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해. 책 판매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해. 왜냐하면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뿐이거든. 하지만 정말 한계에 다다르게 만든 영상이 있었어. 그때 나는 가느흐,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지. 미국에서 가장 큰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걸 다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때와 비교했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언론이든 뉴스든 모든 곳에서 다 다루고 경찰도 모두 출동한다고 말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 거지? 최종 목적이 뭐야? 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너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 전체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팔레스타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계속 말하는 데 쏟을 수 있지? 백인 유대인 남성이었을 때는 바로 반유대주의 공격이라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했다고, 즉시 국가적 위기라고 했어. 맹세코 그래. 지금 와서 저 두 테러리스트가 정신질환 있었다고 하면 진짜 소리 지를 거야. 유대인과 무슬림을 상대로 흉기 범죄를 저지를 흑인 남성의 정신질환은 무시하잖아. 그건 사실이 아닌데도 국가적 위기라고 불렀잖아. 그런데 이건 그냥 의심 단계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이 두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을 특정해서 노렸다는 걸 뻔히 알 수 있는데도요. 신께서 당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의 입을 막나요? 왜 무슬림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에 두는 거죠?
당신네 언론은 유대인들이 공격받을 때 무슬림 공동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그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무슬림들을 비난할 때만요. 씨 없는 수박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 수박은 팔레스타인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산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여전히 TV쇼에 초대되고 책 판매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억압받는 흑인 여성으로 계속 주목받는다는 게 저에겐 농담처럼 느껴져요. 그녀가 자기 나라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목사네요.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정말 위선자 같아요. 하지만 왜 당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굿모닝 쇼 같은 데서 다뤄졌잖아요. 저는 흑인 여성이고 이게 제 책의 정신이에요. 당신 말대로면 이건 범죄라는데 계속 이야기해봐요. 책 판매도 나쁘지 않아요. 주제라 딱히 다른 걸 쓸 수 없어요. 그녀가 런던의 상류층 부유한 동네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다고 글을 쓰기 시작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기 수법 맞죠? 100% 맞아요. 당신이 만약 나치 문양 같은 걸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이 사기 수법에 가담한 사람이든 지금은 모두가 이 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비극적인 건, 아니 비극보다 더 나쁜 건 이런 사기 수법이 유행이 되어야만 통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거죠. 네. 특히 10월 7일 이후에, 그건 정말 직관에 반하는 일이지만 어쨌든요, 반유대주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게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요. 이제 이 사기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라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반유대주의는 100년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얕게 잠든 상태로 있다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져야 반전이 올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더 나빠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치 시절이나 1930년대 독일처럼 나빠질까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셨죠. 저는 그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 지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그곳은 한때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성인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다윗의 별을 착용하고 있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마치 그 병이 바로 발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게 돼요. 그들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괴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 나크바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 집단 학살을 해내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위자들이며 온갖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친이스라엘 집회나 10월 7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가면 언론 담당자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유대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해요. 핵심을 짚어서 말하죠. 하지만 이 시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말하지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백인 남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 돼, 말하면 안 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럼 아파르테이트는요? 그건 어떤가요? 저는 이게 억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월급 받으려고요. 피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몫 챙기고 월급 때문에 있을 뿐이에요.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 하는지는 신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질문을 하면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들은 반시온주의 운동, 자유 팔레스타인 운동은 일종의 컬트예요. 나치들 중 일부는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나치들은 알다시피 구루를 따랐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군인이 되고 더 나아지면서 계급을 올렸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구호를 외치지만 그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부족하네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샌 안토니오 출신 주 하원 의원 모린 갈린도예요. 샌 안토니오는 제 친구 헤이지 가족이 살아서 정말 멋진 곳이죠.
모린 갈린도는 지금 다시 출마했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겼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모린 갈린도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녀가 시오니스트들을 구금시설에 넣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녀가 거기까지 간 거죠. 그녀는 시오니스트들을 가둘 강제 수용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고 일하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도 함께 수용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선거 공약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IC 구금시설을 ICE 요원들과 유대인들을 가두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녀는 소아 성애자들을 거세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물론 모든 시온주의자들이 그녀가 거세하겠다고 하는 그 소아 성애자들이라고 하죠. 분명히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녀가 너무 나갔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반응을 쉽게 보이지 않죠. 제 생각엔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2026년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선언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강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요. 우릴 시오니스트라 해도 우린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소아 성애자 시오니스트들을 거세하자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이런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을 퍼뜨렸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유명한 반유대주의자인 토마스 메시가 그의 당의 후보로 지명되지 않은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는 공화당 내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싸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린 갈린도가 그들을 그 싸움과 대화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척 슈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린 나치 갈린도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질 거라 믿고 우리는 곧 이번 주 쓰레기 같은 인간과 해피엔딩을 축하할 겁니다. 모린 갈린도, 당신에게 할 말이 부족하지만 1930년대였다면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당신을 꺼내주고 싶지 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스콧,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입장을 바꾸면 공짜로 거세당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네요. 오, 좋아요. 당신이 한 게 아니라 그녀가 했어요. 그녀가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무료로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였더라? 낙태요? 수술.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안녕, 잘 지내? 그들은 수술을 받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는 항상 영혼을 정화하고 약간의 치료와 좋은 기운, 그리고 이번 주에 영웅들과 함께하는 가족 같은 위로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별남이, 당신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정치평론가 베이슨 부지라는 소녀입니다. 그녀가 피어스 모건 쇼에서 한 일을 보세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보다 다른 데 더 집중한다. 이건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성으로서 조금만 더 연민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대화를 주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젊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처음에 네라고 하면 그 행동이 역겹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마적이네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스튜디오에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쇼의 패널 멤버들에게 멍청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가끔 그 기준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당신이 이 패널을 시작하고 끝낸 방식은 우리 기준을 통과했어선 안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당신은 멍청하고 무지할 뿐 아니라 거짓말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당신이 그녀에 대해 역겨운 거짓말을 해서 우리 패널 멤버 중 한 명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You made disgust.
그녀에 대해, 그녀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역겨운 암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그녀의 동정심이 어디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고 그녀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아주 단단하고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서양을 단결하라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토미 로빈슨의 유나이티드 킹덤에서요. 그리고 그 점에서 좋은 건 저는 이미 피어스 모건에 나올 패널들이 정말 역겨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걸 너무 잘 해내서 피어스 모건이 입에 거품을 물 정도였어요. 그는 정말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드러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는데 그는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이 바신 부즈라고 했죠. 그게 뭐죠? 이름이 뭐냐고요? 내내 직원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를 바보로 만들려 했고 다른 패널 한 명은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도 스튜디오를 나갔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일어난 집단 성폭행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녀가 해야 할 말은 단지 당신이 저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저 동정심이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당신은 동정심이 있나요? 그녀가 말하고 그가 말하고 그리고 피어스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냥 그녀가 해야 할 말은 그거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방금 패널 한 명이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가 혼자 나간 거예요. 제가 밀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정말 멋졌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메이슨 부지가 그녀에게 만약 당신의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자리를 떠났어요. 네. 강간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요. 가장 슬픈 점은 그게 가족의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신감 있는 여성들을 정말 사랑해요. 영국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은 그녀가 모욕이라 생각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색인종 여성은 자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애국적일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알다시피 그녀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꽤 오랫동안 GB 뉴스에서 그녀를 지켜봐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훌륭해요. 네, 환상적인 영웅이에요. 고마워요, 벨라미. 쇼샤나. 알겠어요. 제가 루시처럼 느끼는 건 아마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우리를 떠나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 일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들은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지만 또 어떤 공화당 인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걸 읽고 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요. 그는 이 조건들을 2015년 이란 핵 합의와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 합의가 테헤란이 전 세계를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거라고 말하죠. 그래요. 린지 그레이엄도 이에 반대하며 만약 이란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걸프 지역의 주요 석유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이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큼 지배적인 세력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이건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고 느껴져요. 모두가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저도 당신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공화당이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줘서 감사해요. 네, 저도 동의해요. 제 마음도 이란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이고 여기 있는 누구보다 더 고통받고 있죠.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을 죽이고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하는 나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이들은 10월 7일 국경을 넘어와 우리 여성들에게 같은 짓을 한 괴물들이에요. 세상이 이걸 못 본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옳고 여러분이 틀렸으면 해요.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루비,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좋아요. 이번 주 제 영웅은 며칠 전에 유대인 명절인 샤부엇 전날 공개된 영상 클립의 제작자들이에요.
사실 이 영상은 리쿠드 당의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클립이 정말 대단한 점은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부모님께 고백하고 싶어 해요. 자기는 비비 네타냐후를 지지한다고요. 알고 보니 신이 물고기를 만들었대요. 엄마. 그래. 아빠, 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말하잖아요, 마.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내 나이에 비해 많이 성장했어요, 샴페인. 에디, 우리는 늘 대담해요. 말해, 나는 우파야. 알겠어. 알겠어, 다 괜찮아. 아무도 요리되지 않았어. 요즘 난 괜찮아. 와, 물을 세어보니 집주인이야. 오, 알겠어. 알겠어. 아헤르. 물, 붐. 나는 비비스티야. 정말 꿈 같아. 보고 싶어? 어디로 뛰어내렸어? 너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과의 문화 6, 7, 40 폭발 아무도 브리사에게 패스하지 않으니까 이건 최소한도 아니야. 이건 포함되지 않아. 이마 너 이거 처리해. 그거 하늘의 창조주요. 엠마, 비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우파 유권자들이 매년 블리아크, 칸, 신화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직 당의 종교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스트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걸 누르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엄마, 당신은 이걸 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에요. 엄마, 당신은 진짜 호모예요. 당신이 진짜예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사람들은 넌 게이야 라고 하고 그는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널 사랑할 거야 라고 해요. 그 영상은 계속되고 스포일러는 원하지 않으니 직접 보세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일론 머스크와 테드 크루즈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칼럼을 썼어요. 정말 그게 뭔지, 뭐가 특별한지에 관한 이야기고 당신이 말한 것과도 관련 있어요. 흑인 여성이 좌파 틀에 맞지 않으면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클립에서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네타냐냐후를 지지할 수 있죠? 라고요. 당신은 책도 읽고 군대에서 엘리트 정보 부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점은 만약 당신이 틀에 맞지 않는다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장면은 정말 웃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좌파는 그걸 보고 완전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들은 남을 조롱하는 게 허용되니까요. 그래요. 그들은 풍자 프로그램에서 늘 그래요. 이 작은 클립 하나로 모두가 왜? 라고 하게 됐어요. 나는 리쿠드 선거 클립들이 항상 정말 좋다고 말하고 싶어. 항상 정말 웃기고 정말 좋아. 그리고 봐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이에요. 영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영국 일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을 때 떠나기 전에요. 그때는 온통 브렉시트 이야기였고 가족들까지도 분열됐어요. 브렉시트를 믿지 않으면 바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때는 우파 의견이나 좌파 의견이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정말 웃기고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파라는 거예요. 트럼프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죠. 아무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트럼프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었죠. 그리고 지금 스펜서 프렛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상황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네. 그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어요. 도시를 엉망으로 만든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죠. 그들은 도시가 불타도록 내버려두고 노숙자들이 거리를 점령하게 했어요. 주사바늘이 여기저기 널려 있죠. 이 남자는 이제 그만하자고 나서고 있어요. 예전엔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두가 조용히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엘리트들까지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전 세계 여러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게 거의 금기시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리차드 닉슨이 2번째 임기에 당선됐을 때 유명한 영화 평론가 폴린 케일이 이렇게 썼어요. 그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리차드 닉슨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그를 찍은 사람을 한 명도 모른다. 그녀는 바로 거기에서 자기 주변의 작은 세계에서 그리고 나는 그녀가 몰랐던 건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친구도 아니고.
하지만 그녀는 친구가 아니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있다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바로 소셜 미디어가 해낸 일이에요. 모두를 고립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작은 나라이고 훨씬 더 많이 섞이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대화해요. 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좋아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틀을 깨는 분이에요. 라슬로 네메시는 2015년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홀로코스트 영화를 통해 많은 상을 받은 감독이에요. 그는 현재 또 다른 신작 영화로 칸 영화제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기본적으로 노골적인 반유대주의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조장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반유대주의의 광풍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완전히 용인된다고 생각해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멍청이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자신이 슈퍼맨인 줄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헝가리 영화 감독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반유대주의의 광란이에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걸 가디언지에 말했어요. 가디언지는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제 영웅이에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는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배척당할 거고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슬로 네메시, 이번 주에는 당신이 제 영웅이에요. 하지만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예술계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좋아요. 정말 보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팀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의 불문율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만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지금 업계 내에서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드러내며 이게 나야, 이게 내 가치관이야, 이게 내 입장이야 라고 말하고 매장당해도 상관없고 그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며 굳게 설 때 나는 계속 일하며 신념을 지킬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최근 그런 예시도 몇 번 봤어요. 이 사람들은 제게 영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 자신이 속한 환경에 맞서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쉽잖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맞아요. 다르게 말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맞아요. 훨씬 더 그래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모든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인들과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